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타인한테 솔직한 걸 넘어서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솔직함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스스로한테 솔직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나의 능력 부족. 이런 측면들 때문에 나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거나 나의 어떤 능력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니까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는 자각 없이 믿고 싶으니까 고집을 피웁니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옷을 입은 다음에 난 어른이라고 라고 말을 하고,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서 수저질 포크질 못하는데 부모님이 수저 포크질을 대신 해주면 가끔씩 이제 깽판을 치면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무의식적인 미성숙한 측면들은 때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자기가 고집하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막 우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 자기의 부족한 면을 봤을 때 그것들을 자기가 믿고 싶은 모습대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게 뭐 악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필연적으로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역량 밖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게 되고 고꾸라지게 되고 창피를 당하거나 좌절감을 맛보거나 자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거나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위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당장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는 수험생처럼 아예 정해져 있는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지금 당장에 내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근데 나는 학생이야. 그래서 나는 돈도 벌 수 없고 내가 뭐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막 부모님이 싸우고 너무 힘들어. 근데 학교에 가서도 내가 따돌림을 당해.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많은 고통을 감내하다 보면은 사람은 자꾸만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버거워서 어떻게든 좋은 방식으로 포장을 하거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자꾸만 애를 씁니다. 그건 어떤 형식으로는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만족스럽지 않은 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버거워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상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한 수업을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고 그 어디에서도 배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또는 어렸을 때라도 관심이 있으면 뭐 책에서라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책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냥 사람은 이렇다, 분석하니 이랬다, 통계가 이랬다, 뭐 이런 내용들, 또는 괜찮아, 그런 너도 괜찮아, 이런 위로의 멘트,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제어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내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았어. 내가 내 기분이 이랬거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랬을 거예요. 아, 정말 소심하다. 아, 정말 피곤하다. 너만 그러니? 나도 힘들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공감받은 적이 별로 없고 그 감정을 내비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쓸데없었다 라는 식이었어요. 그런 거 쓸데없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고 넌 굉장히 소심하고 옹졸한 사람이고 지금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할 시간이 없다.
너의 기분 별로 알고 싶지 않다. 나도 기분 안 좋다. 이런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왔었고, 그리고 특히나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감성적인 거는 예민한 거고 쓸데없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고 연약하고 소심한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다 치부를 하고 배척을 했어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이런 습관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하고 싶어도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그래, 내가 솔직하려고 안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내 감정을 발견했어. 또는 내가 그 감정을 너무 선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더 이상 모를 수가 없겠지. 거짓말을 못 치겠지.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도피. 없어. 이거 없는 감정이야.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낄 리가 없어. 또는 이제 이 감정 지겨워서 나 그냥 없는 셈 쳐야겠다. 나 빨리 기분 좋은 노래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잊어버릴 거야. 이런 건 없는 거야. 괜히 상상하지 말자. 괜히 느끼지 말자. 안 느끼면 없는 걸 거야. 이러면서 그 감정 자체가 자기한테 부담스럽고 무겁고 내가 감정에 지배당할까 봐 두려워서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 감정을 다루는 연습, 감정이 뭔지에 대한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자신의 상태를 매우 공포스러워합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은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감정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열심히 우기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이유는요. 희망, 기대, 욕심, 집착 때문입니다. 희망이란 감정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보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 내 상태보다 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기대와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켜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지만 때때로 대책 없는 희망, 액션 없는 희망, 계획 없는 희망은 여러분들을 몽상가로 만듭니다. 몽상가로 만들어서 열심히 상상만 하고 실제로 액션은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집착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상상 속에서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은 더 비대해집니다. 내가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상상 속에 내 삶을 엄청 멋지게 설정을 해서 나는 언젠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난 아무 노력도 안 하겠지만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욕심과 기대와 집착에 스스로를 우기고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할 때. 가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사줄게. 우리가 친구랑 놀고 집에 가기 싫다고 울 때 또 엄마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일 또 놀면 되지. 이 상황에서 왜 엄마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실에 조금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그렇다고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 이 장난감 하나 사줄 돈도 없어. 넌 이런 걸 살 자격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야. 알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가 아직 그런 것들을 알고 감당하기에는 많이 어리니까.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이한테 그런 쓰디쓴 아픔을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그래서 이제 이게 부모님이 아이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끔 스스로한테 아이를 달래듯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나 이번 달만 일하고 퇴사하자. 이번 달만 버티고 퇴사하는 거야. 그럼 나 자유야. 이번 달만 버티자. 나는 분명히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돈 나올 구멍이 없고 생활비는 줄줄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너무 내가 퇴사하고 싶은 기분이야. 근데 그런 나한테 달래는 게 이번 달만 견디면 퇴사할 수 있어. 거짓말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고 이 상황을 견디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로 달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지지대가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문제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로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할 때는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빨리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상태라는 건 평생 오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늘 불안정한 상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예측한다 할지라도 그 예측이 뒤틀릴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 자기 자신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언젠가 네 마음을 알아줄 거야. 언젠가 네 꿈이 이루어지고 말 거야.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들은 자신의 노력이 결실이 되지 않을까봐,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오해를 받거나 외면당할까봐,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질까봐, 자신의 생계가 불안해지고 흔들릴까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때로는 본인한테 안심을 시켜주고 확신을 주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되뇌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들을요. 솔직하면 이런 게 좋아요. 솔직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 나한테 자꾸 솔직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황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안함을 또 선물해주고, 그냥 누군가한테 뭐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대우를 받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인 게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지고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진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한테 완전한 이해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충족감과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